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고 오시죠. 전북과 남원의 오랜 수건인 국립의전원법이 드디어 결실을 보면서 이제 또 하나의 관심은 이 큰 호재가 본선 판세에 어떤 영향을 줄지로 모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경선 승자의 빠른 움직임과 낙선자들의 조용한 태도, 시민들의 차분한 반응까지 서로 다른 분위기를 정명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원의 8년 수건인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어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주당 후보로 확정된 지 하루 만에 국회를 찾은 양충모 예비후보는 지역구 박희승 의원과 함께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기쁨을 나눴습니다. 박 의원과 주목을 불끈 쥔 양 후보는 캠프 관계자 등과 동행하며 후보 확정 직후의 압도적인 존재감을 가감없이 드러냈습니다. 양 후보는 SNS를 통해 서남대 의대 폐교 이후 남원 시민이 그토록 바랐던 의대 정원을 되찾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감격을 전했습니다. 아직 본선이 남은 예비후보 신분이지만 당당히 인터뷰에 응하는 등 남원을 대표하는 듯한 모습도 보였습니다. 양 후보는 국립의전원 남원 설립을 위해 국회와 대통령실, 관계부처 설득에 앞장서겠다며 자신의 공약과 연계해 도약의 계기로 삼겠다는 전략을 밝혔습니다. 카이스트에 있는 의과학대학원이라고 있습니다. 그 과정과 연결시켜가지고 AI 공공의료 캠퍼스를 유치하자는 의미입니다. 반면 같은 당 현직인 최경식 시장은 SNS를 통해 법안 통과를 환영하면서도 보건대학 설립 등 실무적인 후속 체계 마련에 무게를 뒀고 경선의 고배를 마신 김영태 시의회 의장과 이정린, 김원종 예비후보는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은 채 침묵했습니다. 이들은 그동안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특별위원회 활동이나 보건복지부 건의 등을 통해 공공의대 유치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첫 번째 공약은 공공의대입니다. 공공의대 및 카이스트 AI 공공의료 연계 클러스터 구축입니다. 공공의대와 관련된 시의원 시절부터 한 9년 정도 이렇게 뛰어다니면서 했던 부분이고 대통령이라면 저는 이거 할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이걸 충분히 일단 전달을 드리고 제가 우리 보건복지 수석 비서관님도 잘 아시고 우리 비서관들도 다 알고 복지부 장관도 알고 하기 때문에 공공의대 유치를 위해 수년간 한마음으로 뜻을 모아온 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한 시민들은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환영의 기쁨을 나누고 있는 상황. 국립의전원법 통과라는 지역의 대형 호재가 다자대결 구도가 예상되는 본선 판세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관심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국립의전원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최적의 입지로 남원이 결정되도록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전북도는 지난 2018년 서남대 의대 폐교 직후부터 필수 의료 공백 우려에 따라 공공의대 설립을 준비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남원의료원 일대 사업 예정 부지의 55.1%를 확보한 상태입니다. 국립의전원 법안은 국가가 국립의전원을 설립해 공공의료 분야에 종사할 의사를 양성하고 해당 의사들은 면허 취득 후 15년간 공공의료 분야에서 의무 복무해야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민주당 전북도당도 법률 제정에 그치지 않고 남원 서남대 폐교 이후 장기간 공백 상태였던 지역 공공의료 인력 양성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정읍시의회가 올해 진행 중인 주요 사업 현장을 직접 찾아가 점검했습니다. 시의원들은 관련 부서와 함께 현장을 둘러보며 미비점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김남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읍천 1원에서 진행 중인 벽천분수 조성사업 현장입니다. 정읍시 의원들은
정읍천 핫플레이스 조성을 위해 마련되고 있는 관광사업 점검에 나섰습니다. 시의원들은 단순한 볼거리 조성에 그치지 않고 지역 상권 활성화로 연계할 수 있는 방안도 주문했습니다. 정읍천 벽천 분수 사업의 공정과 안전관리 상황을 세심하게 점검했습니다. 정읍역 정읍천 핫플레이스 사업과 연계된 이번 사업이 방문객 유입을 확대하고 지역 상권에도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정읍시 칠보면 시산리 일대 조성 중인 농촌유아 가족 체류형 거주시설 예정지입니다. 이곳에서는 농촌유아 가족들을 위해 단독주택 10채가 마련되고 있습니다. 장애인 종합복지관과 생골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현장을 점검한 시의원들은 시민 복지 서비스 확대를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현장 방문을 통해 장애인, 어르신, 임산부를 비롯한 우리 시민을 위한 복지 서비스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면밀히 점검하겠습니다. 또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미비점을 발굴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과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한노인의 정읍시지의 증축 현장과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사업 현장까지 점검한 정읍시 의원들. 어르신 복지 확대안과 재선충병 재발 방지안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옵니다. 정읍시의회가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를 위해 군부대 관할 지역의 대응체계 강화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정읍시의회는 지난 2022년 15번이던 정읍지역 감염목은 지난해 1,053번으로 3년 만에 70배 가까이 폭증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시 전체 면적의 42%가 반출 금지 구역으로 묶여 인접 지역으로 확산 위험도 큰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시의회는 군부대 관할 지역의 출입 통제와 행정 절차 지연 등으로 인해 방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읍시의회는 국방부의 군 관할지 방제 책임 이행과 산림청, 지자체, 군부대 간 현장 협의체 실질화, 방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법령 정비 등을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전북특별자치도 시군의원 선거구 획정안이 확정됐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시군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전주시와 김제시 등 도내 6개 시군에서 선거구 조정이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전주시는 1명 증원된 36명으로 확정됐습니다. 중대선거구제 시범실시지역으로 지정된 김제시는 기존의 2인 선거구 3곳에서 3인 선거구 2곳으로 전환됐습니다. 정읍시와 완주군도 의원 정수가 유지되는 대신 인구 증가에 따라 선거구 구성과 의원 정수가 변화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이 전주와 정읍, 남원 장수 지역 광역의원 후보를 확정했습니다. 전북도당 선거관리위원회는 권리당원 100% 투표로 진행된 경선 결과를 23일 발표했습니다. 전주에서는 장현국과 송재영, 정읍에서는 임승식과 염영선, 남원에서는 윤지홍과 임종명, 장수에서는 장정복 예비후보가 각각 선출됐습니다. 전북도당은 선거구 획정 등이 마무리되면 다른 지역 광역의원 경선도 차례대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호남에서 가장 뛰어난 누각으로 불리는 남원 광활루가 국보로 지정될 예정입니다. 국가유산청은 조선 후기 호남을 대표하는 대형 관형 누각인 광활루를 국보로 지정 예고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광활루는 정유재란 때 소실됐다가 다시 지어져 400년 가까이 원형을 유지했으며 춘향전의 배경이 된 건축유산으로 역사와 문화적 가치가 큽니다. 화려한 장식과 실용적 요소가 어우러진 조선 후기 목조 건축으로 광활루원의 정원 유적과 어우러져 뛰어난 예술적 가치를 지녔다는 평가입니다. 남원시 관계자 인터뷰 들어보시죠. 역사적, 건축학적, 문화사적으로 탁월한 가치를 인정받아 국보로 지정 예고된 남원 광활루를 체계적으로 보존 관리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국가유산청과 지속적으로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국가유산청도 지자체와 협력해 체계적 보존과 관리에 나설 계획입니다. 전북도민일보 기사입니다. 6.3 지방선거를 시작으로 더불어민주당 차기 원내대표 선거, 8월 전당대회 등
굵직한 정치 일정이 전북 정치권 세판짜기의 동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당장 전북 지역 민주당 광역기초단체장 후보 경선 결과는 기존의 전북 정치 구도를 무너뜨리는 힘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민주당 소속 A 의원은 이원택 의원이 도지사 후보로 확정되면서 전북 정치의 무게중심 이동 변화를 의미한다며 무엇보다 이 후보가 전북을 기반으로 성장한 정치인이라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중앙정치권 종속 변수에 머물렀던 전북 정치의 한계가 이 후보의 등장으로 전북에 뿌리를 둔 홀로서기가 가능하다는 말도 덧붙였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김재준 전 청와대 춘추관장이 군산시장 후보, 최정호 부지사가 익산시장 후보로 선출되면서 군산, 익산 정치권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병도 의원의 차기 민주당 원내대표 도전은 결과에 따라 전북 정치 위상 확보뿐 아니라 전북 정치권 내 주류와 비주류를 가르는 척도가 될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한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100일의 성과를 바탕으로 더 큰 성과로 보답하겠다며 차기 원내대표 경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고 합니다. 도민일보는 다음 달 6일 원내대표 선거 결과에 따라 전북 정치권이 한병도 의원과 이원택 후보 중심으로 재편되는 등 세판짜기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무소속 후보들이 연대를 결성하며 지방선거에 가세하면서 남원시장 선거가 다자대결 구도로 바뀌고 있습니다. 국회의원과 단체장 선거에 수차례 나섰던 황희돈 예비후보도 출마를 선언했는데요. 남원 관광지 민간개발 사업에서 발생한 500억 원대 배상금 문제에 대한 강력한 책임 추궁과 대기업 유치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정명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무소속 황희돈 남원시장 예비후보가 하대식, 김광호 시의원 예비후보와 함께 무소속 연대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의 독점 체제를 비판하며 시정의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황 후보는 이른바 모노레일 사태 책임 추궁을 1호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진상 조사 뒤 구상권 청구와 형사 고발을 약속했습니다. 이 문제를 민주당 후보는 못 옵니다. 어떻게 민주당 시의원들한테 구상권을 청구해라 고발할 수 있겠습니까? 이 무소속 후보들이 시장되면은 시의원님들 같이 합의해서 회수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약도 내놨습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남원 유치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 출장소 신설 등을 공언하며 시장이 직접 발로 뛰는 세일즈 행정을 펼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밖에도 태양광 수익을 활용한 기본소득 지급과 출산장려금 5천만 원 지원 등 20대 핵심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그냥 민주당만 찍고 있다가 남원이 망했습니다. 삼성 이재용 책감이라도 들고 따라다니고 어때라도 감동을 시켜서 시의원 선거에 나선 하대식 후보는 삼선 도의원 경험을 살려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를 강조했고 이제 그 업자가 또 그 사업을 하면서 쓴 예산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직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김광호 후보도 30년 공직 경력을 바탕으로 모노레일 사태 등을 바로잡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는 시민단체와 함께 협심하여서 그 구상권 청구에 대해서 그 해당자에 대해서는 꼭 받아낼 수 있도록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대결 구도 속에 등장한 무소속 연대의 심판론이 유권자들에게 어떤 반향을 일으킬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규입니다. 제22대 총선에서 정읍 고창선거구 국민의힘 후보로 나섰던 최용훈 예비후보가 무소속 정읍시장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최 예비후보는 미래 첨단산업 클러스터와 항공대학교 유치 등을 공약했습니다. 김남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무소속 최용훈 예비후보는 23일 정읍시청 기자실에서 6.3 지방선거 출마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최용훈 예비후보는 지역경제 침체와 인구 감소 위기 해결을 위해
정읍시장 선거에 출마한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이 위기를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바꾸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보여주기식 행정이 아니라 결과로 증명하는 시정, 그리고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을 통해 시민 여러분께 신뢰를 드리겠습니다. 최영훈 예비후보는 미래첨단산업과 의료과학이 포함된 혁신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정읍 지역을 우주항공 에너지 방사선 기반 정밀의료 중심지로 도약시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주요 공약으로는 항공대학교 유치와 한국전기차 배터리 산업협회 정읍부는 설립 등을 제시했습니다. 청년이 돌아오고 소상공인이 살아나며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생활하실 수 있는 정읍을 만들겠습니다. 교육, 복지, 경제가 균형 있게 발전하는 지속 가능한 도시를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서남대학교 사회체육 박사과정을 졸업한 최영훈 예비후보는 인천 지역 중고교 체육교사 등 31년간 교직 생활을 했으며 대한직장인축구협회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구역이 변경된 예비후보자는 출마하고자 하는 선거구를 다시 선택해 관할 선관위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도의원 선거 예비후보자는 개정선거법 시행일 후 10일인 오는 5월 2일까지, 시군의원 선거 예비후보자는 선거구 획정 조례 시행일 후 10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예비후보자 등록은 무효가 되며 이미 납부한 기탁금을 돌려받습니다. 전북선관위는 오는 5월 1일까지 시군의회 의원 선거구 획정 조례를 의결해 줄 것을 도의회에 요청했습니다. 한편 선거법 개정에 따라 도내 광역의원 정수는 40명에서 44명으로 기초의원 정수는 198명에서 200명으로 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읍시장 후보로 확정된 이학수 정읍시장이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확정된 후 정읍지역에 확실한 대도약을 완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학수 시장은 본 경선을 거쳐 지난 20일에서 21일 경선에서 맞붙은 이상길 예비후보를 누르고 지난 22일 본선 진출을 확정했습니다. 이 후보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준 시민들께 감사드리고 정읍시의 확실한 대도약을 완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선에 도전하는 현역 시장인 이 시장은 핵심 공약으로 새만금 배후 태인 신규 일반 산업단지 조성과 청년 스마트팜 육성, 정읍시민 햇빛 연금제 도입, 청년 신혼부부 반값주택 공급 등이 제시됐습니다. 저를 다시 한번 믿고 선택해 주신 우리 정읍 시민과 당원 동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읍의 중단 없는 발전과 도약을 위해서 검증된 일꾼이 꼭 필요합니다. 더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본선에 임해서 정읍의 확실한 대도약을 완성하겠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오은미 의원이 고유가와 고물가로 인한 민생 위기를 지적하며 선제적 추가 경정 예산 편성을 촉구했습니다. 오 의원은 22일 열린 제426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이란 전쟁 여파로 휘발유 값이 크게 올라 도민들의 생활이 위협받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고유가는 곧바로 고물가로 이어져 실질 소득 감소와 가계 경제 약화를 초래하고 있다며 전북도와 정치권, 시군 대응이 소극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오 의원은 도민지원금과 에너지지원금 지급 등 대책을 제안하며 신속한 재정 투입을 요구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